여기 여러 종류의 사슴이 있습니다. 숲에 살면서 아름다운 뿔과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사슴, 큰 뿔을 자랑하며 북극 툰드라 지방에서 썰매를 끄는 사슴, 누구나 꽃사슴이나 술록이라는 이름의 사슴을 들어봤을 거예요. 사슴은 긴 다리와 가느다란 체형을 가지고 있고 눈망울이 매우 맑아 겁이 많고 연약하다는 이미지를 매우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주고 싶은 동물입니다. 숫사슴은 영어로 buck, 암사슴은 도우라고 하는데요. 레인디얼이라고 하는 술록이라는 사슴도 있죠. 술록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북극 툰드라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길들순과 사슴록을 사용하지요. 즉 길들여진 사슴을 말하는 것으로 사슴류 중에서 유일하게 가축화 된 사슴을 말하고 있죠. 한편 사슴과 관련된 지명으로 한라산 꼭대기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어요. 한자로는 흰백, 사슴록, 못담이지요. 즉 흰 사슴들이 뛰어놀던 못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뛰어놀던 흰 사슴들은 사람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지금은 멸종되었어요. 슬픈 일이지요. 사슴처럼 생겼지만 몸집은 사슴보다 작으면서 누런 빛깔의 털을 뽐내는 노루나 고라니도 있어요. 몸통의 색깔이 노랗다는 뜻의 노라에서 이름을 따온 노루는 고라니와 같은 동물로 오인되고 있어요. 노루와 고라니는 둘 다 소목 사슴과에 속하는데 남한에는 노루보다는 고라니의 개체수가 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 옆의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동물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저마다 노루다, 고라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노루가 맞을까요? 아니면 고라니가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크기나 모양, 습성 등이 둘 다 비슷한데 말이죠. 가장 쉽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뿔과 송곳니입니다. 로우디얼이라고 하는 노루의 수컷은 머리에 뿔이 있는 반면 워럴디얼이라고 하는 고라니의 수컷은 머리에 뿔이 없는 대신 뾰족한 송곳니가 입 밖으로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면서 몸집도 수노루에 비해 약간 작습니다. 암고라니도 송곳니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아 입술에 덮여 있어 송곳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수노루의 뿔은 11월이나 12월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탈각하는데 탈각은 뿔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듬해 1월부터 다시 자라나서 3, 4월쯤이면 다시 딱딱한 뿔로 성장하죠. 그러면 노루와 고라니의 암컷들은 둘 다 머리에 뿔이 없고 입에도 송곳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노루와 고라니의 암컷들은 귀의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암노루는 귀가 뾰족하게 생긴 반면 암고라니는 귀가 둥글게 생겼죠. 그런데 노루와 고라니의 암컷들은 얼핏 봐서는 구분이 잘 안되기는 하지요. 농담하자면 에라이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되지만 다음의 차이점도 있답니다. 셋째, 엉덩이의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루는 엉덩이가 하얀색인 반면 고라니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노루의 엉덩이는 겨울철에만 하얗다고 하니 여름에는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노루궁뎅이 버섯은 하얀색의 노루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니까 이 버섯의 색깔은 당연히 하얀색이겠지요. 넷째, 울음소리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노루의 울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처럼 우왕 우왕 소리를 내는 반면 한밤중에 우는 고라니의 울음소리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인 아! 아! 또는 캬! 캬! 같은 소리를 내죠. 듣는 사람마다 의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다섯째, 꼬리의 유무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노루는 꼬리가 없는 반면 고라니는 작지만 꼬리가 있죠. 마지막으로 서식지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루는 주로 나무가 많은 산림지대에 서식하면서 겨울철에도 엄지를 선호하고 양지 바른 곳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죠. 노루는 전국에 서식하는데 한라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라니는 나무가 많은 산림과 풀과 억새가 무성한 평지의 초지지대의 경계지역에 주로 서식하면서 낮에는 보금자리 주변의 초지지대를 잠시 돌아다니고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밤에는 다양한 먹이가 있는 산림지대까지 가서 많은 먹이를 먹습니다.
현재 남한의 내륙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노루보다는 대부분이 고라니죠. 노루 중에는 사향노루라는 것도 있어요. 사슴과에 속하는 노루와 달리 사향노루는 사향노루과에 속하지요. 화장품이나 향수에 많이 사용되는 머스크 향이 바로 사향인데, 사향노루의 수컷에게만 배꼽과 생식기 사이에 사향샘이 있는 사향주머니가 있습니다. 번식기에는 사향샘으로부터 사향을 풍기면서 암컷을 찾아다니죠. 사향 냄새를 풍기는 노루라고 해서 사향노루라고 하죠. 사향노루는 순우리말로 국노루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활로 쏘아 잡는다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수컷 사향노루가 풍기는 사향이 향수의 원료뿐만 아니라 흥분을 증정시키고 기절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고급 약재로 쓰여 이를 노린 무분별한 포획으로 사향노루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향노루는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여 중국과 동부 시베리아 아무르 지역까지 널리 분포하여 서식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지리산 일대, 경북 일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사향노루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천연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죠. 사향노루의 특징은 뿌리 있는 수노루와 달리 암수 모두 뿌리 없고 수컷만 약 5cm의 송곳니가 있어요. 꼬리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몸집은 노루나 고라니보다도 작고 등은 짙은 흑갈색이고 젖빛의 무늬가 섞여 있는데 목부터 앞가슴과 배까지 이어진 두 줄의 흰 털이 특징이죠. 해발 1000m 이상의 고도가 높고 바위가 많은 산림에 주로 서식하면서 동털 무렵과 해질 무렵에 주로 활동하죠. 송곳니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고라니와 닮았다고 볼 수도 있죠. 송곳니가 있는 고라니는 털이 노란 말이라는 몽고로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유력하지요. 노랗다는 몽고로의 쿠라가 고라로 변하였고 고라와 어금니의 니가 합성되어 고라니로 불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즉 예전부터 노루의 한 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고라니는 고라인데 어금니가 튀어나온 노루라는 뜻에서 고라니로 불린 것으로 볼 수 있죠. 고라니는 사향노루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사슴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작아서 보노루 또는 복작노루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통용되는 이름은 아니랍니다. 보나 복작은 뾰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송곳니가 뾰족한 노루라는 뜻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고라니는 영어로 수영을 잘하는 사슴이라는 뜻의 워럴디얼이라고 하는데 이는 1870년에 중국을 방문한 서양학자가 양쯔강가에서 고라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물가에서 논일고 있는 고라니의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하죠. 고라니는 한자로 어금니 아, 노루장을 써서 어금니 노루라는 뜻의 아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수고라니의 입에 나 있는 송곳니 때문에 헛펠기 사슴, 뱀파이어 디얼이라고 불리고 있죠. 고라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토착종이에요. 고라니는 전 세계의 60%가 한국에 살고 있고 중국에는 현재 1만여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하죠. 중국 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복원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술록과 사향노루뿐만 아니라 노루와 고라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노루와 고라니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